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네요. 거기다가 왜 카메라는 어제부터 문제가 생겨갖고 왜 작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컴퓨터를 잘 몰라갖고, 이 재부팅을 하면은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조금, 카메라가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렇다고 마냥, 뭐, 방송을 늦출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이 컴퓨터 내장 카메라를 하다 보니까 화면이 조금 애매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열받은 분들이 많아갖고 많이 글 써주셨는데, 네, 육천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배 의원 곱고 멋있네요. 정지당했는데 슬프지가 않고 오히려 신당 창출이라는 희망을 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네. 어쨌든 이 불타는 금요일에 첫 번째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님, 다니엘 초에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제가 오늘 여기 생일 축하 방송이라고 썼잖아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예, 멀리 필리핀에서만 생일을 축하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생일 별로 기분이 안 나요. 예, 그냥 거의 비슷해요. 일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한국에 있어야 좀 생일 기분이 날 텐데. 열정님, 배현진 제명당에서 열받는 불금 방송 잘 듣겠습니다. 정말 열받죠. 제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생 한동훈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열정님, 오늘 국힘 탈당했습니다. 그동안 볼모로 잡혀서 힘들었는데 시원하네요. 드디어 열정님이 결단을 하셨네요. 탈당. 저는 이게 열정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포기를 할 거. 도저히 국힘은 희망이 없다. 고쳐 쓸 수가 없다. 근데 오히려
아니, 저는 아직 탈당은 안 했는데, 어쨌든 제가 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가 창당하면 그때 옮기겠다. 이렇게 뭐 얘기해갖고 탈당은 안 했지만, 오히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탈당을 하고 그러는 게 한동훈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꼭 뭐 탈당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환경이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지자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 환경을. 근데 그 환경이 국힘 안에서 죽어도 국힘 안에서 쳐 죽어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이현종 의원 말대로 그냥 제3의 길을 가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줄 건지 그거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정님 지방선거 투표 안 하던가 민주당 찍어야겠어요. 한동훈 대표님 창당하면 찍고요. 베로이커님 대표님 벌스데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로이커님. 육천생 한동훈님 한 대표께서 끝까지 설득한다고 했는데 설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파쇼들은 말로는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피해자를 짓밟는 것들은 고운 말과 논리로 설득해봐야 비웃음뿐입니다. 양아치 집단, 일진들 보세요. 딱 그 짝입니다. 제가 한동훈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왕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은 뭐 제 생일 방송이니까, 그냥 주제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이제 육천생 한동님 말씀하고 이게 맥이 닿는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나요? 혹시 그 신문 중에 중앙일보 보시는 분? 요즘 뭐 종이신문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이걸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누가 했냐면 장해찬 스스로가 자기 캡처를 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자랑스럽게. 아니, 이 타이틀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장해찬이 누구냐? 한동훈과 동급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장해찬 페이스북입니다. 중앙일보 지면에 저와 한동훈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예. 어떻게 실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읽어보고 싶진 않아요.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 뭐 타이틀은 이거래. 저열한 입으로 한동훈 거론 말라. 이랬던 장해찬 원수로 바뀐 사연은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장해찬급과 한동훈급이 동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언제 한동훈이 장해찬급이 돼버렸습니까? 그걸 갖다가 누가 썼느냐 하면 중앙일보가 썼어요. 조중동 그 대표적인 언론 아닙니까? 중앙일보가 지금 한동훈과 장해찬을 동급으로 놓고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장해찬 기분이 찢어졌겠죠. 기분 아주 오늘 좋았을 겁니다. 내가 이제 동급이구나. 근데 거꾸로 얘기해보면 한동훈이 장해찬급이 됐다. 장해찬이 한동훈급이 됐다로 장해찬은 얘기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요 한동훈이 왜 장해찬급으로 내려왔지? 어이가 없어요. 이 기사 자체가 뭐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 기사 자체가 어이가 없는 기사예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칠년생 한동님 얘기한 대로 바로 그거예요. 예. 이렇게 계속 정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짓밟히고 갈 거냐? 이게 정말 맞는 길이냐? 정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애들이 설득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좋게 얘기해서 설득이 되겠느냐? 유병선님, 장동혁 사퇴하라. 양희님, 안녕하세요. 베롤코님, 괜찮습니다. 대표님. 양희님, 소통관 소통관, 오늘 국회. 정말 부지런하시네.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큰일이네. 정말 큰일은 큰일이에요. 육칠년생 한동리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설득 방법. 신당 창당으로 태풍을 일으켜 찌그러져가는 국정을
목도하게 하는 것이 극우에 경도된 사람들이 깨멍하고 현실 감각을 되찾게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한동훈이 좋은 정치 가능합니다. 국짐에서 좋은 정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짐 밀원 버리시고 2월까지만 국짐 유지하렵니다. 국짐 밀원 버리시라고 2월까지. 그러니까 한동훈 육선생 한동훈님도 이제 탈당이네. 2월 말 2월 말부로 탈당이네. 열정님은 이미 탈당을 했고. 예, 냥이님 창당하면 옮겨요. 베로이커님, 열정님 저랑 같이 민주당 찍어요. 예, 육천생활동님 3월부터는 홀가분하게 새 봄을 맞이해야 됩니다. 다운가입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 당원으로 있는 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그걸 믿거든. 이미 다 물 건너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동혁이 당대표 되고 30만 명이 늘었다고. 그 30만 명이 친한동훈이 30만 명이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극우들, 뭐 이단들, 뭐 이런 사람들이 30만 명 들어왔겠죠. 근데 아직도 지금 이 그 친한동훈계 정치인들은 아직도 한동훈하고 장동혁이 붙으면 한동훈이 1위라고 생각을 하나? 강원투표에서 이길이라고 생각하나? 그 정치를 어떻게 하지? 그런 머리를 갖고? 예, 김정희님, 한 대표는 국힘에 설 자리가 없어요. 장농가까지도 사퇴 안 하는, 정말 맞습니다. 국힘에서 뭘 하겠어요. 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 JR 라이트님, 차마 눈 뜨고 참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의 배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행동하는 다수가 웅변으로 그려주는 세상을 보고 싶다. 상식 있는 민주시민은 한동훈을 부르고 있다. 애타게 희망을 찾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을 제가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오늘 좀 생일을 기념한 제 생일을 기념해서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은 뭐 제 방송을 워낙 오래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빅 이슈는 국힘 윤리위가 배현진에게 당권 1년 정지를 갖다가 했다. 긴급으로다가 지금 뭐예요? 배현진이 장동혁 지도부가 교활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에 거기 뭐 한동훈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누고 싶은 생일을 기념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의 희망인 한동훈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의 입만 바라보면서 이제나 그 얘기를 할래나 저제나 그 얘기를 할래나 한동훈 입만 쳐다보고 속을 갖다가 까맣게 수검댕이처럼 태우고 있다. 그런데 아직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었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갖다가 오늘 그 이 한통령 방송의 구독자분들과 정말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깨놓고 한번 얘기를 뭐 배현진까지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이건 미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이게 뭐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시점에 지금 배현진을 이렇게 1년을 당원권을 정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공천도 못하고 뭐 투표도 못하고 후보로도 못 나가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1년 동안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님, 조중동도 그곳처럼 미쳐 돌아가는 것. 저는 중앙일보가 한동훈과 장해찬을 동급으로 놓고 기사를 썼다는 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블루마운틴이 미친놈들의 최후의 발악. 예, 그렇습니다. 그 발악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얘기를 한번. 예. 열정님, 네, 베로이커님, 민주당 콜. 민주당 찍겠다. 김정희님, 눈깔 절대로 사퇴 안 합니다. 아니, 사퇴할 리가 없죠. 지금 사퇴 안 하려고 지금 이 안과 애를 쓰고 있는데. 사필경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영희님, 배현진은 MBC에 있을 때 좌파 언론 노조와도 용감하게 싸워본 분입니다. 당당하고 꿋꿋한 모습 보니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기자회견 마치고 한동훈과 포옹하는 모습이 보니 짠하네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황견수님, 그래도 더블민주는 아니다. 범죄공당, 대통령도 범죄다 무법전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좋아서 찍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안 찍어도 국힘은 폭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동훈을 위해서 민주당 찍겠다는 겁니다. 한동훈을 위해서. 국힘이 완전히 망해야 그 다음에 한동훈이 자기 갈 길을 걷지 않을까요? 그 심정입니다, 지금. 예. 뭐 민주당이 좋아서 찍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한통령 지지자 분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죠? 네, 산티아고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저 미추강이 장똥 덩어리가 미쳤어요. 장똥 당장 사퇴하라. 국민들이 그 환경을 만듭시다. 이젠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저 미추강이 북한과 함께 못 갑니다. 아이고, 산티아고님,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원님, 신당이 답이다. 오늘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도 의견을 주세요. 채창에다가. 조민호님, 저도 책임당원인데요. 이젠 한 대표님한테도 화가 나요. 국힘에 무슨 희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나요. 지금 이게 조민호님의 그 심정이 그 모든 한동훈 지지자들의 심정이에요. 정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뭐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순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순수하게 그냥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조민호님의 심정이에요. 물론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되거나 한동훈이 뭐 당을 장악했을 경우에 자기가 무슨 뭐 특보 자리를 하든지 대변인 자리를 하든지 제가 뭐 누구 뭐 하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유튜버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지 유튜버 중에서도 하면은 내가 한 자리 떨어지게. 아니 제가 직접 방송에서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하는 얘기야. 예. 하지만 제가 뭐 이 친한계의 유튜버들 분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처럼 그냥 순수하게 정말 한동훈만이 우리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조민호님의 심정을 똑같이 지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민호님, 저도 책임당원인데요. 왜? 그래서 나도 책임당원을 했어. 지금까지 돈을 내고 있어. 책임당원이야. 하지만 여태까지 3년 동안 한동훈 대표가 우리한테 보여준 그리고 한동훈의 지지그룹, 그 정치그룹이 우리한테 보여준 그 상황은 뭐냐? 지금 조민호님의 그 심정이라는 거야. 조민호님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당원인데요. 그래서 책임당원이 됐어, 한동훈 때문에. 이젠 한 대표님한테도 화가 나요. 국힘에 무슨 희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나요. 저 결정적인 기회를 4번이나 지금 그냥 흘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충분히 4번 중에 한 번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00%그 상황이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안 하고 있다. 석자님,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가 상관없이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두막님, 한 대표님 끝까지 지지하겠지만 저도 탈당할 거예요. 와, 이제 지쳤어. 나도 지쳐. 나도 지쳐. 일리송님, 창당. 강태원님, 설 세고 나면 탈당합니다. 야,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 심정 100% 이해합니다. 이 탈당하는, 한동훈을 지지하지만, 국힘을 탈당하는 그 심정 100% 이해합니다. 황견수님, 길게 가야 합니다. 싸워야죠. 석장님, 정말이지. 창당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를 어찌하면 좋을지요. 사필규정님, 예. 아이고, 이렇게 또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 큰 금액의 또 슈퍼챗을 감사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탈당은 한 대표와 함께 합시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열정TV니 탈당 쉬워요. 홈피 가서 온라인 탈당하면 바로 되더라고요. 김영희님,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기자회견장에 친한계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미쳐가지 못해 로비가 썰렁했는데 깨시언 이민구 대표가 제일 먼저 국회 로비에 도착했네요.
그렇군요. 베로이코님, 우리들이 먼저 탈당해야 한동훈 대표가 덜 욕먹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렇기도 해요. 육천생한등님, 그들과 사이비들이 감사와 윤리위를 윤어게인 망나니로 세워놓고 망나니 칼춤을 추게 하면서 당내 반대 세력을 불법 숙청하는데 국짐이 보수입니까? 보수는 이미 아니죠. 저것들 빨리 망하게 보수가 살고 신당으로 제대로 찌정권 견제해야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한 대표 지지자들도 냉철하게 현실을 지적하고 신당 창당으로 가닥을 잡고 그 열정을 새로운 대로를 닦는 데 쏟아부어야. 사필경이 지치지 마시고 무르익고 있음요. 예, 잠깐 뭔가 지금 터질 게 무르익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극한에 와서. 이루다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이루다님. 그분들한테 국힘을 물려주면 안 돼요. 아, 예. 이제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다 나눴으니까 이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아주 난리가 났는데 배현진 속보로 떴습니다. 이걸 갖다가 늦게 발표를 했어요. 그 윤리위에서 국힘 윤리위에서 이걸 뭐 오후가 다 돼갖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후에 속보가 막 이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친한계 또 중징계다. 그래서 국힘 윤리위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그 이유를 갖다가 지금 국힘 윤리위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당원권 정지 1년을 했느냐?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다. 윤석열 부부 비방 SNS, 요건 경고 간단한 거죠. 예, 이게 중재가 아니에요. 장경태 대표 당시 폄훼 조령 SNS, 요것도 주의 촉구니까 요거는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성년자 아동사진 무단기지, 요게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서울시당 위원장 지위 영향력 이용을 했다. 요건 판단을 유보했다. 요게 뭐죠? 서울시당 위원장 지위 영향력 이용했다는 거는 한동훈 대표를 제명했을 때 서울시당 지위를 이용해 갖고 연판장에 서명을 강요했다. 요런 혐의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어떻게 받았었느냐? 배현진 중징계 결정에 미성년자 사진 공개가 결정타였다. 이렇게 바보처럼 받았었다. 아니 이게 언론이 이 기자들이 바보 아닙니까? 아니 기자들 똑똑하다는 사람 그래도 다 무슨 뭐야 다 제대로 된 대학 나오고 경력도 있고 자기 똑똑해 갖고 언론기관에 들어가고 기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발표를 갖다가 국힘에서 이 네 가지 중에 딴 거는 다 경고주의고 판단 유보인데 요거 미성년자 사전 때문에 징계 당원권 정지 1년을 내렸다. 아니 이거를 갖다가 이 돌머리입니까? 기자들이 돌이에요? 머리가 돌로 돼 있습니까? 생각이 안 돼요? 아니 무슨 놈의 미성년자 아동 사진 때문에 당원권 정지 1년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국힘 윤리위원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기사를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걸 결정타 이렇게 써야겠습니까? 미성년자 사진인 거 결정타 이렇게 써야겠습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너무 실망.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아니 사진을 무단 게재내었고 당원권 정지 1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죠. 친한동훈계가 공천권을 갖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쳐요. 아주 결정적인 증거. 이상교 대표적인 구구죠. 예. 아주 대표적인 그 장동혁의 똘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교. 타이틀이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서울시당의 조직적 은폐와 공당 사유화를 엄중히 규탄한다. 이렇게 하고 배현진이 전 서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호소문을 갖다가 캡처해 갖고 올렸어요. 그럼 이 호소문 내용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4천여 명 대의원이 직접 선출한 선거총 책임자. 그다음에 선거 직전에 징계 강요할 만큼 명백하고 기금한 사유 아니다. 거기에다가 누가 연설했느냐? 고동진, 김재수, 최재형 등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징계 중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이걸 보고 두 가지를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기 그 이상규가 서울시당 조직적 의미 공당 사유화 이게 뭐죠? 배현진이 공천권을 쥐면은 서울은 다 뭐예요? 친한동계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공천권을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아, 친한계 공천권 회수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의도잖아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친한계 공천권을 갖다가 회수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극우들로 후보를 내기 위한 그런 작업 아닙니까? 그래서 공천 자금 해결을 위해서 당에 결단했다. 이 공천 자금이라는 게 뭐죠? 친한계로 도배지를 치면 공천이 잡음이 있을 거잖아. 극우들이 난리를 칠 거잖아. 그러니까 극우들 난리를 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친한계의 공천권을 회수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전영길이 원하는, 고성국이 원하는 그런 후보들로 다 박아놓겠다. 이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장동혁이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 장동혁의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머리가 나쁜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여태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느낀 건 뭐냐? 여기 보세요. 연수한 사람을 보세요. 배현진이 호소문에 지금 뭐야? 현직 국회의원, 고동진, 김재적, 최재형 등등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국힘에 실질적인 영향력은 한동훈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한동훈이 제명당했을 때는요. 국힘 16명만 16명만 연설을 했어. 배현진 포함해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현진이 난리가 나니까 18명, 2명이 더 늘었네? 그리고 뭐예요? 서울시당 조용했어. 한동훈 제명당할 때 당협위원장들 아주 조용했습니다. 예? 이런 방구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 배현진이 제명도 아니야. 제명도 아니고 1년 당원권 정지예요. 1년 당원권 정지라는 거는 굉장히 크죠. 자, 1년 당원권 정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서울 지역 공천권 박탈당하고 1년간 당내 선거권, 피선거권, 그러니까 투표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가지도 못한다. 뭐 당대표 선거나 이런 데 1년 동안은 나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언론은 누가 봐도 이 사진을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띄우는 건 뭐냐? 친한계기 때문에 그렇다. 친한계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미성년자 사진 공개 때문에 당원권 정지 1년이 아니라 예? 이거 어떤 기자가 썼는지 정말 멍청한 헤드라인입니다. 이거는 미성년자 사진 공개가 결정타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서울시당 지위 영향력 이거를 뺏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이 계속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동훈, 배현진, 한동훈 이건 뭐 뭐야 대학로에서 무슨 연극 볼 때 아닐까요? 이 사진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현진의 영향력이 한동훈의 영향력보다 국힘 안에 더 세다. 아, 물론 이제 우리 지지자들하고는 좀 다르죠. 하지만 국힘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지지자들도 이거 빨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이 발표가 나자마자 속보로 뜨는 게 국힘 서울 당협위원장들 배현진 징계 반대. 당협위원장 18명 배현진 징계 멈춰야. 선거 직전에 징계 강할 만큼 긴급사유아니다. 친한계 장동혁 제명해야 당 이끌 자격이 없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명을 당했을 때 반응이 이렇게 세게 나왔나요? 그래서 국힘 당협위원장들이 이 그때는 의원 16명 딸랑 해갖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친한계 뭐 같은 뭐 단톡방 쓴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장동혁 사퇴해라 이 말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아까 18명 연대에 서명했죠.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협위원장들까지 나서 갖고 배현진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말 저는 그 한동훈의 국힘안에서의 위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전국구로 따지면 우리 지지자들로 따지면 당연히 한동훈의 지지가 압승이죠. 예를 들어서 뭐 배현진이 나왔다고 그래서 잠실체육관을 갖다가 15,000명이 모일 리가 없겠죠. 그것도 돈 내고 모일 리가 없겠죠. 제가 그랬죠. 45,000원부터 79,000원까지 돈 내고 다 모인 사람들이라고. 그거는 그건데 우리가 이제 국힘안에서 따져보면 도대체 한동훈이 제명됐을 때 국힘의 당협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이나 어떻게 행동했으며 지금 배현진의 제명도 아니에요? 1년간 당원권 정지야. 1년간 당원권 정지에 발표 났을 때 이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힘안의 의원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거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영향력을 강하게 갖고 있느냐? 국힘 안에서는 한동훈보다 배현진이다. 그렇게밖에 분석이 안 되네요. 제 머리 갖고는. 아, 정말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22대 대통령으로 한동훈을 세워야 된다라는 우리 그 한동훈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이 국힘 안에서의 그 한동훈의 지위를 그 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참. 자, 그럼 이제 선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선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예, 여러분께서 정말 쉬지 않고 글을 써주셔갖고 예, 핸드폰을 안 쓸 수밖에 없네요. 음. 네, 여기부터군요. 예, 이루다님, 국힘들한테 국힘을 물려주면 안 돼요. 헬리송님, 저는 다른 프로 가서 한동훈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했다가 겁나 디스당했어요. 아니, 근데 누구나 신이 아니잖아요. 예, 신이 아니니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다 그런 거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뭐 사랑에 대해서 뭐 잘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 이 지지한다는 거, 그런 거는 뭐냐? 그 사람의 강점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도 내가 품는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 쓰면 쓰면 뱉고 닮은 삼키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약점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22대 대통령은 무조건 한동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제숙리님, 탈당은 한동훈과 함께요. 예, 전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당비 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예, 순옥김님,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저는 당비 내면서 버티고 있지만, 탈당하시는 분들, 한동훈을 열렬히 지지하지만, 국힘을 탈당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 심정도 저는 100% 이해가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순옥기님, 대표님 말씀이 국민의힘만큼의 기본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뭐야, 22대 대통령 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뭐 10년, 20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4년 후입니다. 예. 석자님, 신동욱한테 이 분노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앵커 시절 정의로운 언론에서 신뢰를 크게 가졌던 까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정말 실망이야. 제가 신동욱을 한때 그 TV조선 앵커로 있을 때는 좀 괜찮아 보여갖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했다. 예, 제속래님, 교활한 인간 장동혁. 예, 오늘 배현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활하다. 양희님, 구구들이 난리예요. 미성년자 사진 공개했다고. 아니, 충분히 해명을 했잖아. 시비를 먼저 걸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올렸는데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처리를 충분히 윤리위원회에다가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배현진.
석자님, 저희 가족도 한 대표와 같이 할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숙리님, 신동욱도 자영도처럼 기회주의자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이루다님, 장동혁한테 술 얻어먹고 기사 써주는 사람들, 그런 기자들이 있는 모양이죠. 술 한 잔 얻어먹고 기사 써주는. 아니,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 그 이준석, 뭐 장해찬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젊은 기자들의 그 좀 패거리가 있대. 그래서 그 계속 지금 조중동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패거리가 있어갖고 제가 얘기 한번 받았수준 한때 그런 얘기가 많이 이거는 뭐 많이 했습니다. 많이 왔어요. 그런 얘기를. 순옥기님, 탈당은 됩니까? 하게 됩니다. 육칠년생 한동훈님, 한동훈계 비례가 많다. 어쩐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상태로 시간 보내면서 지지자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비례의원들 다음 총선 공천 준답니까? 제, 제가 비례면 장돌 멱살 잡고 제명당합니다. 전략적으로 말이죠. 오히려 배의원같이 선거를 거쳐서 의원 되는 분들보다 거꾸로 비례되신 분들이 제명을 위해 정면으로 장돌과 맞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지아 의원 같은 사람도 이게 비례잖아요. 비례인데 한판 붙었어. 정말 멱살잡이 해갖고 붙었어. 그러면 당대표 뭐 모욕죄 명예훼손 그래갖고 제명 그러면 배지 붙는 상태에서 나갈 수 있어. 근데 스스로 나가면 스스로 탈당을 하면 배지가 떨어져. 비례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주면 한동훈처럼 제명을 해주면 무소속이 되는 거지. 배지단 무소속이 되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한동훈, 육천생 한동훈님이 하시는 겁니다. 산티아고님, 지금 신당해도 지방선거에 늦지 않을까요? 잘 몰라서요. 아니, 이게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건 이제 계기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목적이에요. 저건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선이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산티아고님, 저 미친 구구 국힘과 이제 못 가요. 못 갑니다. 중진들이 신당에 협조하면 가능할 텐데요. 협조를 하건 안 하건 전 질르면 사람은 구름대처럼 모이리라 생각하는데 뭘 이렇게 주저할까요? 문제가 뭘까요? 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영희님, 요즘 젊은 기자들 너무 쉽게 생각 없이 팩트체크도 안 하고 글 쓰는 경향이 있어요. 언론마저 엉터리, 투성이, 무식한 하고 수준 떨어지는 기자들도 있네요. 국힘에 가서 기자들을 매수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기사 쓰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리성님, 한동훈님 동감이네요. 신대범님, 저도 책임당원입니다. 탈당은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산태호님, 한동훈 거는 한동훈이 무서워서 유보했어요. 육천생 한동훈님,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 서울 공천권 찬탈에서 한동훈에게 말살 작전입니다. 오히려 제명이 아닌 정지로 한 것에 그 시꺼먼 속이 백일에 드러난 것입니다. 저도 한동훈께 공천받아서 되는 꼴 못 보고 적어도 강남은 건진다는 계산 속이겠죠. 그냥 있지 말고 3개월에 창당해서 후보 내야 합니다. 3월 안에. 그러면 좋겠죠. 근데 왜 안 할까요? 산티아고님, 윤리위들 자체가 극우들인데 결과는 뻔하죠. 윤민우 자체가 극우예요. 중진들 존버만 이건 극우라기보다는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장동혁 추종파 내지는 전향길 고성국 추종 극우라도 이게 표현이 안 되네. 네, 헬리송님 중진들의 존버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산태웅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육천생활동님 당협위원장이란 자리는 향후 의원이나 지자체장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공천권 얻는 사람을 따를 리 없습니다. 신당 창당해서 그 새를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인재와 조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천원이지만 한동훈 지지자들이 낸 당비가 그들이 공천한 잔놈들 선거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 열받지 않나요? 열받죠? 열받습니다. 산티아고님. 배현진은 배지가 있으니까. 이게 배지가 있으니까 플러스 배현진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 서울시의 공천은 배현진이 좌지우지할, 배현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성명 발표에 6개월 동안 우리는 선거 작업을 했다. 같이 당협위원장들하고 선거 작업을 했다. 그런데 장동혁이 비열한 결정을 해서 그 공천권을 갖다가 다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반응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지야, 이 선거 얘기를 좀 하자면 민심이 저희를 질타하면 좋은데요. 질타를 넘어서 무관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시장가도 많이 혼나고 대구의 민심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국힘의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위험 신호고요. 저는 이 한지아 의원을 오늘도 그 기자회견장, 이게 배현진 기자회견장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올 때 그 옆엔 항상 한지아 의원이 있더라고요. 정말 한지아 의원은 정치를 제대로 배웠다. 그 하나가 예, 정치를 제대로 배웠다 생각합니다. 여기 그 이제 그 당일 발표 장면을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늘 이게 회견장인데요. 회관장에 딱 옆에 서갖고 지키고 있죠. 한동훈 대표 옆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도 보이고 하고 이게 회견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 짧게 했습니다. 회견 끝나고 한동훈 대표와 이제 악수하면서 잠깐 이제 포옹하는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포옹하는 장면인데 한동훈 대표가 격려차 왔습니다. 예, 배현진 의원 많이 힘이 되겠죠. 한동훈 대표를 병풍을 세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뒤에 병풍을 서주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아유, 정말.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끝나고 당연히 한동훈 대표한테 초점이 갈 거 아닙니까? 자,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이제 걸어가면서 항상 옆에는 한지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한지아. 대단하다. 오늘 배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판단을 잘하는 게 거기 현장에 왔지만 그 마이크를 잡진 않았어요. 사실 마이크 잡지 않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원도 아니잖아요. 그 당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명당했으니까 이제 그 국힘 당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현지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예.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뒤에 병풍을 쏘았다는 그 말은 한마디 안 했지만 병풍을 쏘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을 배현진 의원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기자회견장으로 옮겼는데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되게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소통관에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기자회견장이었고 질의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의응답을 갖다가 그러니까 옮기긴 옮겼는데 바로 그냥 배현지원이 질의응답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도 그 질의응답장에 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답답하니까 가면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냥 배현진 말이 내 말이야. 이렇게 배현진 뜻이 내 뜻이야. 그 내용이 다 똑같아 나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 거 보면 한동훈 대표 굉장히 지혜롭게 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신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피드백이 나왔는데 박정아 의원 어제는 청와대 밥상을 걷어차다니 오늘은 설날 밥상마저 엎어버렸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설날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굉장히 긴 연휴를 맞이하겠네요. 오늘부터. 자, 이 설날 밥상에 이제 국힘이 도마에 난도질을 치게 생겼다. 한지야, 이번 징계는 서울 선거 패배의 씨앗이 될 것이다. 뭐 그러지 않아도 이건 불 보듯이 패배인데 이게 결정. 왜냐하면 오늘 갤럽 조사에서요. 이게 나왔어요. 갤럽 조사에 보면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갤럽이 발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국갤럽 자체 조사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더블이에요. 44대 22. 그러니까 이기는 지역이 없다는 거지. 더블이에요.
근데 무당층이 27%야. 왜? 이 무당층은 누구겠어요? 이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인데 지금 무당층으로 있는 거야, 27%. 중도 보수들이 무당층. 이 22%면 극우들이 지금 2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더블인데 우리가 왜 자랑하는 국힘이 믿고 있는 왜 TK 지역이라는 흔히 대우경북 이게 똔똔이네. 오히려 무당층이 더 많아. 민주당도 안 찍고 국힘도 안 찍겠다는 무당층이 좀 더 많아요. 민주당하고 국힘이 똔똔 이렇게 되면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는 전 지역을 100%로 봤을 때 국힘이 차지하는 거는 20%를 넘지 않는다. 20%를 넘자. 80%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기 뭐 이 한동훈 방송 들어오시면 다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 대표한테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좀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생각이 있을 거야. 그 생각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계속 한동훈을 지지하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탈당도 안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이 있을 거야라는 그것이 이게 상황하고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상황은 전혀 한동훈 대표가 국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국힘 안에서 무슨 묘수를 내갖고 국힘을 장악해갖고 22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 기대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이고 지금 이제 아직도 72분이 보고 거의 뭐 지금 50분을 방송했는데도 72분 넘게 보고 계셨는데 생일을 기념해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오늘 제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14,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이 선거,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뭐예요? 국민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심판,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가는 심판. 그 이제 선거로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선거의 민심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더블이다. 국힘 찍을 사람이 없다. 부구들밖에 없다. 지금 더블이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TK 지역에서도 지금 국힘은 밀리고 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기원하는 모임 이런 게 있어요. 예, 페이스북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호, 강원도. 우상호가 강원도지사를 나온 모양이죠. 압도적인 승리를 견인해 주세요. 하고 지금 나온 게 현재가 지금 김진태. 제가 얘기했죠. 김진태가 미련이 좀 있는 것 같다.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 방송하면서 김진태가 갑자기 색발을 했다. 국회 앞에서 경기도민을 갖다가 3천 명을 갖다가 거기다 국회 앞에다가 계단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자랑스럽게 삭발을 했다. 그래갖고 뭐예요? 강원도를 갖다가 무슨 뭐 강원도 뭐 특별시인지 뭔지 자관 특별구역으로 만들겠다. 암만 쇼를 해봐야 국힘의 이름 갖고는 안 된다. 이거는 더블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트리플이에요. 56대 26이에요. 56대 26.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이 국민의 심판 지금 뭐 여론조사 예, 이게 뭐 어느 기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국힘이 이길 때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대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어제 얘기했죠. 대구시장에 김부겸이 1등이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후보들이 있습니다. 대구시장을 나오고 싶어하는 나머지 후보들이 있는데 지금 뭐 추경호, 주호영 뭐 이렇게 해갖고 국힘에서 대구시장으로 언급된 사람이 7명이야 무려. 유영아까지 포함해갖고 7명이야. 그런데 이 국힘 출마자들은 서로 지가 나오겠다고 지금 서언을 한 거거든. 여기 또 이진숙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진숙도 출마 8명이네. 이진숙 포함해갖고. 그런데 지금 김부겸이요. 압도적인 1위예요. 근데 김부겸은 스스로가 대구시장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 아니, 대구시장 안 나오겠다는 사람을 갖다가 28% 1위야. 대구가 어떤 데입니까? 이걸 갖다가 대구일보에서 또 조사한 거네. 예? 조사 의뢰자 대구일보예요. 대구일보 지역신문에서 조사한 게 김부겸이, 근데 김부겸은 나올 생각이 없대. 나올 생각이 없다는 민주당 후보는 지금 28%고, 죽어도 나가겠다는 지금 국힘 후보는 19%야. 14%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여러분, 아직도 국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서 국힘을 갖다가 확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런 국힘을 갖다가 사실 저희가 한동훈 대표한테 매번 듣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건전한 대한민국의 중도 보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망해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이 무너져가는 법률 구조,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뭐 법률도 지금 다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돈 뿌리고 있고, 경제 완전히 폭망시키고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일반,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한민국, 여러분, 한동훈 지지자는 우리가 그냥 얼추 계산해보면 그 15,000명, 잠실체육관에 모였던 15,000명, 그 다음에 여의도를 포위했던 20만 명,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 지지자는? 그런데 선거를 갖다가 20만 표를 얻어갖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투표 인원의 절반은 얻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대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몇 표 정도 얻어야, 한 1000만 표 이상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뭐, 한동훈 지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게 뭘까요? 제가 어제 그 방송할 때 이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느냐? 그 이유는 뭐죠? 보수하고 진보가 맨날 박튀게 싸우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이 정치색, 이거는 뭐 좌우, 동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동서 문제, 경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이놈의 뭐 극우니 극자니 무슨 뭐 중도니 뭐니 이렇게 이 정치 싸움 있잖아요. 이 정치 싸움 하는 그 바람에 완전히 나라가 다 지금 아르헨티나로 가고 있다는 거야. 네? 이 조금 있다가 이거는 정말 이 베네수엘라 될 상황이라는 거야 이게. 그 책임을 갖다가 결국 정치 싸움 때문이다. 이 사회 갈등이 심한 이유는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일반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 과연 무슨 메시지를 던져야 될까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정말 한동훈 같이 신실하고 건전하고 부패 없고 정직하고 똑똑하고 정말 사리 판단을 잘 할 줄 아는, 공과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한동훈한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한동훈의 입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길 기대할까요? 그거는 이현정 의원 얘기대로 제3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일반 국민들이 한동훈 지지자를 위해서 한동훈 지지자들은 저희 같은 한동훈 지지자들은요.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열광해요. 다 찬성하고 다 열광하고 하지만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만 찍어 갖고는 안 되잖아. 20만 표 갖고서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되게 한 1000만 표를 얻는다 생각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는 거야, 한동훈한테. 끝까지 국힘에 남아갖고 지지고 볶고. 지금 국힘에 나와서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다 계속 봐야 돼. 이런 광경을 계속 봐야 돼. 보세요. 전향길 옆에 김현태 아시죠? 맨날 윤어게인 해갖고 시위하는 그런 그 무슨 전 단장 이렇게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 보니까 알고 보니까 김현태였더라. 전영길 경찰 할 때 김현태 전 당장도 동행을 했더라. 자, 오늘 또 나온 기사가 뭐냐? 전영길이 9시간 경찰 조사를 받고 오밤중에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죠? 오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게 질문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저런 여부 밝히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연락이 왔습니까? 장동혁 대표님 알아서 잘하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님에 대해 끌어내리는 비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당대표가 될 때 역사에는 초심을 간직해서 윤 어게인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주셨으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만 하고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가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잘 자르셨습니다. 한동훈 잘 잘리셨습니다. 배현진 잘 잘리셨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요구한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은요. 지금 언론에서도 9시간 조사본 전환기를 장동혁이 또 경고장을 냈다? 첫 번째 경고장은 뭐냐? 청와대 갈 게 아니라, 왜 점심 먹으러 갈 게 아니라 전환기를 응거나 나와라.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예? 여기 써 있잖아요. 1시간 전에, 모임 1시간 전에 취소를 해버렸다. 전환길 강사 청와대 대신 나 응원하러 오라 눈물 호소 정치권 발카. 전환길 장동혁 청와대 말고 나 응원하러 오라 눈물을 흘렸다. 그래갖고 취소를 했다. 아니 이거는 지금 다 지금 떠돌고 있는 얘기 SNS에 다 지금 이렇게 떠돌고 있는 정설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조사받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영수회담 취소하게 만들더니만은 경찰조사 9시간 받고 또 겁박을 합니다. 초심 갖고 윤호개인 부정선거 척결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또 겁박을 해요. 국힘은 이런 국힘에서 이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전현길 대놓고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 선거 일주일 남긴 19일 날 선거예요? 진짜 내란 우두머리 이재명 만나러 청와대를 간다고? 차라리 나를 응원하러 와라. 했더니만은 이 대통령 오참 불참을 결정했다. 1시간 전에, 그것도 1시간 전에 불참을 결정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요, 대놓고 청구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박상수 변호사가 캡처한 건데, 윤어게인의 청구서가 한동훈 제명의 이유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 호준석이 얘기해. 호준석 대변인이죠. 보세요. 호준석. 청구서에 대한 건 값을 다 치렀어요. 청구서가 실적으로 있었다는 거야. 심지어는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해줬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청구서 이제 내밀지 말라는 거야, 지금. 왜? 아니, 너희들 청구서대로 다 해줬잖아. 당대표 당선시킨 그 빚진 거. 그 청구서는 다 갚았다. 뭐로 갚았느냐? 한동훈을 제명함으로 해서 우리가 치룰 청구서는 다 이제 빚은 끝났어. 계산이 이미 완전히 다 끝났어요. 뭘 또 청구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진욱은 누구냐? 이게 그 민주당의 특보예요. 현직 특보입니다. 민주당 패널이죠. 김진욱이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했느냐? 청구서대로 하신 거 맞군요. 저는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청구서를 인정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 청구서가 실적으로 있었군요. 그게 헛소문이 아니었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 국회의원들 안에도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끝없는 윤어게인 청구서다. 재선 의원, 국힘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
누구냐? 윤 어게인 세력의 청구서가 끝날 기미가 없다. 한동훈 잘라놨더니 이젠 또 뭐야 배현진 잘라달라고 그러고 이젠 또 뭐야 배현진 잘라 그랬더니 또 30석을 갖다가 극우들로 후보를 세우라고 그러고 경은 이게 끝날 기미가 없다는 거야. 언제 끝냐는 거야 이 청구서가. 자, 초선 의원 이것도 국회의원입니다. 지도부 강성층 마음 달랜 뒤 중도 확장하려던 판단 같은데 그런 변화가 무 자르듯 쉽지 않다. 이게 바보스러운 얘기처럼 보인다. 현실성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무슨 놈의 중도 확장? 웃기는 얘기. 중도가 왜 국힘을 찍습니까? 자, 더군다나 지금 이 국정원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 해결을 못하니 국정원이 지금 고성국을 해결해 주려고 해요. 이 대통령 테러범 고성국 영향받았다. 고성국과 통화하고 고성국 TV도 방문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동훈한테 바라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얘네들은요, 대통령 만들기를 갖다가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게 그 민주당은 정청래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자, 친명계 재선 현역 의원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정청래 김어준이 중심이 된 새 카르텔이 있다. 대통령 만들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지금 뭐야? 김어준이 정청래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 공론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입니다. 자기 주관 섞어 말하면 사이버렉하다. 세상이 자기 발밑에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저는 김어준이 영향력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굳이 김어준을 갖다가 이 지금 친명계 의원들의 손을 들어주려고 한국일보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했어요. 김어준 이틀 만에 구독자 2만. 마치 많이 감소한 거고. 하기야 뭐 제가 2만 명이 제 채널이 한동훈 채널 2만 명이 안 되잖아요. 자, 2만 명이면은 제 채널 사람들이 다 나가도 모자릅니다. 지금 13,000명 정도. 그런데 이 2만 명이라는 게 이거는 완전히 코끼리 비스켓이다.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김어준의 구독자가 몇 명인데 제가 방금 전에 캡처한 거로는 229만 명이야. 이 2만 명은 뭐야? 1%도 안 돼. 김어준 콧방귀도 안 껴. 2만 명이 나갔다고? 콧방귀 1%도 안 돼. 예? 아니, 구독자 229, 230만 명인데 거기 2만 명이 나가는 게 자네 기별이라도 가겠어요. 예? 김어준이 눈이 내려도 깜짝하겠습니까? 김어준은요 100만 명이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김어준 나를 어떻게 보고 이 자식들이 내가 문재인을 세웠고 내가 이재명을 세웠는데 내가 정청래 세운다는데 뭐가 유감이야 니네들이. 내 뒤에는 누가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고 정청래하고 김어준 우리는 끈끈한 한 팀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동훈이 무슨 수로 국힘에 들어가서 국힘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냐 말이에요. 22대 대통령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대한민국 한동훈 지지자가 아니라 한동훈 지지자만 갖고 대통령 못 됩니다. 예. 한동훈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선거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한동훈 지지자 20만 명 갖고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700만 표, 800만 표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만 표 정도 계산하고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던져야 될까요? 예? 그거는 저는 제3의 길이다. 제3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뜻대로 제가 제3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가세요? 아직도 국힘에 귀신이 되고 저를 제명했지만 반드시 국힘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를 외쳐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대를 했다가 또 김이 빠지고 기대했다가 또 김이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한통영 방송과 이렇더라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월 2일에서 2월 9일까지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없었고요.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엘리아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 해경강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엄청난 글을 갖다 써주셔갖고 제가 여러분을 오늘 또 특별히 또 생일 기념 방송 아닙니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글을 많이 써주셔도 오늘 제 생일이니까 기념해서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견수님, 고성국은 박사가 아니라 보수 분야를 조정한, 아니, 고성국의 실체는 제가 매번 얘기하죠. 프레시안, 그 좌파 중에 극좌 언론, 예, 프레시안에 있었고, 김어준하고 같이 방송했던 사람이다. 그냥 그 얘기로 다 끝난 겁니다. 고성국은. 산티아고님, 지들 공천이 걸려 있으니, 그래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보다 배현진이 국힘 안에 영향력이 더 크다. 국힘 안에서는 배현진 영향력이 한동훈 영향력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필규 형님, 중진 나쁜 새끼들. 오로지 자리만 생각하는 좀비놈들. 뿌리가 그래요. 국힘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철밥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철밥통, 전통적인 철밥통 대려 민들레 뿌리를 깊게 내렸는데 거기에 뭐가 접목되느냐? 이 당과 이 극우들이 접목이 돼갖고 이제는 뿌리를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다.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 해결 못한다. 변수님, 국정원 한말 고성국 씨 이재명 테러범이 고성국 사무실도 가고 전화 통화 확인. 예, 지금 그렇게 계속 지금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알아서 우리 국힘이 해결 못하니까 결국은 니네들이 좀 해결 좀 해줘라. 황순길님, 덜 익은 감 먹으면 탈나요. 떨어지는 감 먹지 않은 게 아니라 제대로 익혀서 먹어야죠. 육칠년생 한동님, 아니 총선 대선 딱 당해서 창당하나요? 미리 창당해서 쓸만한 이제 미리 영입해서 세를 모아야만 총선에서도 대선에도 승리 가능하죠. 아직이 다 빠르다, 답답합니다. 전 몰라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사실 제3의 길을 가려면 이제 지금부터 가야 되잖아요. 4년 동안 준비해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대선하고 뭐 총선하고 막 그럴 때 그걸 갖다가 그때 뭐 창당 뭐 서명도 받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되면 야, 코앞이 선거인데 어떻게 지금 창당을 하냐? 창당하면 이거 표가 분열이 돼 갖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4년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창당하면 안 된다. 주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어떤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한동훈님 말씀대로. 황견수님, 한지아, 배현진 대단해요. 정말 여전사들이다. 이렇게 참 이런 분들이 한동훈 옆에 있다는 거는 정말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제숙리님, 한동훈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정말 한동훈밖에 없다. 김영희님, 솔직히 저 치졸하고 더러운 작자들에게 계속 당하기만 하니 지치는 마음도 없지 않지만 시련을 견디며 창당으로 돌파구 만들면서 더 큰 결실을 맺을 날 오기를 바라야겠죠. 맞습니다. 산티아고님, 이번에 한동훈이 신당 그리고 배지 달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재수그린님, 박정아 의원님 말씀 완전 공감합니다. 밥상 걷어찼다. 산티아고님, 배현진, 한지아 연연사들이죠. 박정아 진짜 멋지십니다. 헬리송님, 대구무당 30상 대박. 안 찍어 이제. 아무도 안 찍어. 산티아고님, 조경태 침묵이 다. 정말 요새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조용해요. 예?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한때는 그 정말 앞장서 갖고 윤석열을 갖다가 날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방방 떠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신지 모르겠어요. 산티아고님, 사필규 형님, 아이고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을 대신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황견수님, 대구 부산 보궐선거 꼭 나오세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한동훈의 성향상 무소속으로 안 나올 것 같아. 물론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좋은데 한동훈의 성향상 안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양희님, 한동훈 하는 대로 따라가렵니다. 바른정치 보고 싶어요. 그렇죠. 한동훈을 따라가야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파리 라떼님, 한 대표님 주변 참모들이 국힘 골수들 같아요. 이건 좀 내가 이해가 가. 예. 그 참모들은 끝까지 어쨌든 간에 국힘의 뼈를 묻어야 된다. 이런 거기 뭐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그런가, 대변인 출신이라서 그런가. 예. 재숙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숙리님, 육칠원생 한동훈님, 한동훈의 대의에 동참해서 기꺼이 핍박받는 김정혁 배현진 절대 잊지 않고 응원할 겁니다. 한동훈 대통령 2번 한 다음에 여성 대통령 배현진 대박이다. 야, 정말 그러면 좋겠네요. 흥재금에서 똑똑하고 예쁘기까지 한 여장부입니다. 저는 한동훈 옆에 계속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수님, 멀지 않아 자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힘이 오래 갈까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양희님, 한동훈은 길게 보고 급하게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론스타도 20년 걸리면서 결국 이기고 모든 판결이 3년 이상이 걸려 승소하고 있잖아요. 기다려야죠. 헨리송님, 국힘 개조 가능한가요? 황견수님, 한동훈 전 대표님 지금은 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이 한동훈 주변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토크쇼가 15,0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세를 갖다가 몰아갖고 이제는 뭐 지방을 다니면서 토크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참 멍청한 전략인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자 서울에서 15,000명 모여서 그럼 지방에 15,000명 모입니까? 대개 보면은 1편보다 2편이 날려면 더 흥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에서 어떻게 15,000명을 모으죠? 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왜 지방에서 만약에 토크쇼 한다 그러면 한 3,000명 모여서 3,000명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킨텍스에서 1,500명 모인 거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15,000명 모였다가 갑자기 10분의 1로 줄어버려. 그래갖고 거기 뭐 대구고 부산이고 돈 다 칩시다. 예? 그게 현실 정치하고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그걸 돌면은 한동훈이 국힘 안에서 패권을 쥐게 됩니까? 갑자기? 국힘 안에 영향력이 막 이렇게 커지나요? 토크쇼를 갖다가 계속 돌면서 사람을 갖다가 1,000명, 2,000명 모아갖고 얘기를 하면 한동훈의 국힘 안의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커져갖고 한동훈이 딱 장악이 되나요? 그거는 한가할 때 그냥 하는 얘기고 지금이야 이제 볼장 다 봤는데 무슨 놈의 지방을 돌면서 순회 토크쇼? 아니 한동훈의 뜻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동훈 뜻은 뭐예요? 한동훈이 이렇게 핍박받고 한동훈이 억울하게 배신자 프레임을 받고 한동훈이 뭐 억울하게 쫓겨나고 단계도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걸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 앵무새처럼 또 토크쇼를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또 해야겠습니까? 아, 저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게 지방순회 토크쇼는 방법이 아니다. 그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혜성님, 제3의 길 가겠다. 폭발. 아니, 정말, 제가 이거 장담하건데, 한동훈이 지금이라도 그냥 페이스북에라도 쓰면 좋겠어. 페이스북에라도, 이제는 제3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한 글자만 써주면 한동훈의 주가는 완전 상한가다. 상한가, 이거는 뭐 한 30번 친다. 상한가 30번 쳐요. 진짜인지 아닌지 해보세요. 한동훈 대표님. 해보세요. 상한가 30번짜리입니다.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다. 김영희님, 국힘과 민주당이 양극단으로 치다다 자기들 이권만 챙기며 나라 곳곳 너덜너덜한데 더 이상 국힘이 망하기를 기다릴 수 있을 만도 없습니다. 정신 나간 구구들은 내버려두고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하루빨리 뭉쳐야 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육칠현상 감독님, 철수 빙신이 실패한 것은 스스로 기회를 거듭한 것이 원인입니다. 실패한 창당 보지 말고 성공한 김영삼 대통령 신당 창당을 모델로 삼아야죠. 지금 상황에서도 창당 위험은 운운하는 분들 저는 곱게 안 보이고 생각을 끼고 보게 됩니다. 한동훈 창당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구구들과 춘돌인데 그놈들 간첩까지 보일 지경입니다. 사실 창당을 막는 사람들이 배신자죠. 간자죠. 간첩이죠. 정말 창당하면 나라가 뒤집힌다. 한동훈이 제3위기를 가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정치판이 완전히 뒤집힌다. 아니, 두고 보세요. 예, 두고 보세요. 근데 너무 늦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때가 있다. 비즈니스도 타이밍이고요. 예, 이 정치도 타이밍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라. 강일선님, 맨날 같은 말을 듣는 사람도 힘드네요. 석자님, 예, 이런 명분이 있을 때 제3의 길을 열 때 더 큰 에너지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아니, 마이크가 매번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요. 예? 억울하게 제명당하고 배현진까지 1년 징계 먹고 정말 얼마나 지금 시기가 딱 환경이 갖춰졌습니까? 김영희님, 하루빨리 제3의 길을 가야 됩니다. 국짐 징글징글하네요. 소장파도 자기 정치. 석자님, 창당의 길. 철수하는 절대 다를 안철수하고 비교할 수 있지. 안철수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 차원이 달라요. 예, 열정님, 창당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며 그구들이 창당 방해. 아니, 그구들은 한동훈이 창당하면 그구들이 올 건 아니잖아요. 그구들이 방해하는 건 뭐예요? 창당하면 그구들이 폭망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예, 브라이트 에버랜드님, 3월 내엔 터트려야 기도 세게 합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월 안에. 열정님, 조경태 당대표 떨어진 후 안 나오더라고요. 석자님, 토크쇼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3의 길 찾고 민심 경청 소속들이 하며 단단한 민심 얻어 다음 정도 때 의미 있는 의원수 확보해. 예, 석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토크쇼가 먼저가 아니라 창당 선언이 먼저고 제3의 길을 가겠다? 결국 내가 왜 제3의 길을 가야 되느냐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순회 토크쇼를 한다. 이거면은 내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좀 내가 왜 국짐을 절연을 하고 왜 이 제3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갖다가 계속 설파하는 거. 이거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알맹이 없이 그 노론자위 없이 지방 순회하면서 계엄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사과가 있습니다. 잠깐 만족할 때까지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탄핵을 맞은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100번 들었어. 제가 100번 들었으면 딴 사람도 100번 들었어. 외웠어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 갖고 토크쇼를 다닌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3의 길을 선언을 먼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베로이커님, 한동훈 대표 국힘이 망한 뒤 보수를 다시 세가드로 돌아온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3의 길을 빨리 선언을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이 국힘이 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장동혁이 이번에 지방선거 패배해서 설사 내려오더라도 제2, 제3의 장동혁이 당대표가 될 거예요. 아니 근본적으로 지금 고성국하고 전향길이 지고 있잖아. 그다음에 정강훈이 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핵심 세력이 지금 물러설 생각이 없는데 꽉 잡고 있는데 아니 장동혁이 아니면 제2의 장동혁, 제3의 장동혁을 세워서라도 자기네들 힘을 계속 유지할 거 아닙니까? 장동혁 자른다고 한동훈을 당대표로 세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국힘이 망한다는 의미가 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베로이코님, 그런 거고, 육천생활동이 이번에는 고척돔에서 4만 명, 고척돔 4만 명입니다. 정말 대박이겠네요. 저는 고척돔에서 해도 4만 명 모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척돔에서 해죠? 토크쇼가 아니라 신당 창당대회로. 우리 그 육칠년생 한동훈님을 갖다가 우리 기획실장으로 한동훈 캠프의 기획실장으로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두막님,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콘서트 계속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땅에 깃발을 꽂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 세게 합시다. 배로크님, 63지성 국힘 앞자리에 한 자리 나게 일자리 나올 것 같아. 아니, 제가 국힘 앞자리에 1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게 20% 미만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18%, 뭐 17%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9% 나올 수도 있어. 9%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두고 보세요. 예, 9% 나올 수도 있어요. 배럴크는 19%라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합니다. 19%서는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그 밑으로도 나올 수 있다. 15%, 13%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뚜껑 열어보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직 전 지역에서 전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 지역에서 지금 대구도 지금 32 대 30이잖아.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전멸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뚜껑 열어보면 정말 시급할 겁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이 그런 데를 들어가갖고 국힘을 갖다가 이 극우들을 정강훈하고 전향길 고성국을 몰아내고 그러고서 한동훈계가 장악을 한다? 꿈 깨세요. 무슨 소설을 써도 그런 소설 없습니다. 예, 브라이트 에버랜드님 국임 내선 할 게 없다. 열정님 조영대 대표 4등으로 떨어지니 한동훈과 거리를 두라고요. 슬픕니다. 석자님, 예, 육전생 가슴 벅찬 말씀에 우리 가족 예, 방발 뜰 일이 있네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창당대회를 갖다가 신당 창당대회를 고척돔에 4만 명을 모아놓고 신당 창당대회하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뒤집힌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로이코님, 배현진보다는 한지아를 믿습니다. 정말 한지아는 진국이에요. 동의합니다, 베로이코님. 정말 진국이에요. 예. 배현진은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거고 한지아는 정말 진국처럼 오로지 한동훈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이 생일 기념 방송에 1시간 반이 돼버렸네요.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1시간 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1명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원래 방송이 없고요. 일요일 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더라 채널이 다릅니다. 한동훈 씨는 이렇더라 채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이렇더라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설 기분 하나도 안 나요. 일하는 거 똑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즐겁고 행복한 설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네. 그리고 저하고는 이제 일요일 날 이렇더라 방송에서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헬리송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육천생 감독님, 베로이커님, 그럼 한 대표 2번 대통하고 한지아 한 번 하고 배현진 한 번 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순서가 배현진이 먼저야. 하기야 그거죠. 4년 4년 바꾸면 2번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야, 한동훈 대표 8년. 그다음에 한지아 4년, 배현진 4년. 예, 정말 그렇게 됐으면 대한민국이 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정TV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설 잘 보내세요. 열정TV님. 참 여러분들의 그 번뜩이는 유머, 번뜩이는 지혜,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음. 네. 브로이커님께서 한동훈님의 수정안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8년 대통령. 그 다음이 한지아 4년, 배현진 4년. 예, 이렇게.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유현상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 열기가 폭발하여 신당창당하게 되길 우리 모두 신당창당 발기인 됩시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예, 신당창당 발기인이 돼서 이 한동훈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써가고 싶습니다. 그럴 날이 조속히 오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동훈이 신당창당 서원을 좀 해줘야 된다. 제3의 길을 가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뒤집힌다.